대법원 2002도 10483 판결 보시겠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법 사안에 해당하며 사무의 구분 그리고 사무구분의 기준을 주된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관한 사안이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서울시장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이사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회피한 사안인데요. 이 경우에 당의 규정에서는 별도의 이사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이 업무감독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에 근거한 업무감독권에 근거하여 이사회 소집을 승인하고 소집 대행자를 지정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이사회 결과의 결의에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원고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그 사무의 범위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 기준에서는 사무를 배분하는 기준을 규정을 하면서 시도 그리고 행정처리의 결과가 두 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미치거나 광역적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된 사무로 한다라고 해서 사무배분의 기준을 종류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를 보시면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에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되 중소기업 청장의 인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조 이사회에서는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밖의 소집 방법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6조에서는 중소기업 청장이 감독권을 갖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중소기업 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의 이익 부분입니다. 당의 원고가 소송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진행 중에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소의 이익이 없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자녀 임기 동안의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이 사건의 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의 구분 보시면요. 사무의 구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쓰고 있습니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이임 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그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 부담 그리고 최종 책임 귀속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의 성질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가장 먼저 고려하되 사무의 성질, 전국적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지, 경비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최종 책임 귀속 주체는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의 사안에서는 업무 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의 성질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는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의 승인과 감독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 놓여 있으며 업무 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장의 고유한 업무인 국가사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서울시장의 감독권의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을 때 피고인 서울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질 뿐 일반적인 업무 감독이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갖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에 의해서 피고가 갖는 범위, 권한 위임의 사무의 범위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이 근거가 있는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회 소집 절차에 대한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 이사회 소집 방법에 관해서는 법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할 것인지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의 정관 위반을 이유로 먼저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 청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재판을 받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도 10483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이며 사무의 구분 그리고 구분 기준에 관해서 쓰고 있으며 중소기업청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에 관한 내용이 주된 대상입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며 피고는 서울시장입니다. 이사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회피한 사안에서 이 경우에 별도의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이 업무 감독권에 근거해서 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에 중소기업청장이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서 이사회 소집 승인 및 소집 대행자 지정을 통해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업무 감독권이라는 것이 이사회 소집 승인권까지 포함하는지도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과 이사회의 결의로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이루어졌고 소송 중에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쟁점이 더 있는데 서울시 행정감사에 관한 건데요.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내용을 의결한 이후에 현지를 확인하고 현지 확인 및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관련 법률 보시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서는 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4조 이사회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이 절차에 의해서도 소집될 수 없을 때 중소기업청장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각 쟁점별로 법원의 판결을 나누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의 이익 부분입니다. 비록 소송 진행 중에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다투는 대상이 자녀 임기 동안의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의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 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을 보게 되는데요. 전국적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그 다음에 경비 부담의 주체,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 귀속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업무 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의 성질을 보았는데요. 우리 법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중소기업청장의 승인과 감독 하에 놓여 있으며 업무 감독과 감독에 필요한 명령에 관한 사무는 고유 업무 중앙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장의 고유 업무인 국가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는 자치사무
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경우에 피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질 뿐이지 일반적인 업무 감독이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는 기관이임 사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무의 성질 자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 자체가 기관이임 사무라고 볼 경우에 행정사무 및 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를 평가를 하였는데요. 자, 서울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사무에 한정되는데 다만 서울시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 국회가 감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의 감사는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의 조사인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감사까지는 이제 자치사무로 할 수 있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할 수 있지만 조사인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회의 소집 절차에 관해서 별도의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는 이사회를 소집할 것인지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이 정관 위반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 재판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